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공부하게 된 이동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게 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수의 확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워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양의 정수인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잘 살펴봤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지수가 유리수 그리고 실수까지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고, 거기에 맞게끔 지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식들을 간단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 우리 16페이지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6페이지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저랑 같이 보시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는 지수가 양의 정수인 경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자면은, 지수라고 하는 것은 A의 M승은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냈을 때요. 자, 요게 지수였죠. 그죠? 요게 지수인데, 지수라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 몇 번 곱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문자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A의 M승은 B라고 했을 때, 이 A의 M승이라고 하는 것은 A 곱하기 A 곱하기 이렇게 가서 이게 M번 곱해졌을 때 이 곱해져 있는 횟수를 우리가 지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지수의 범위를 양의 정수가 아니라 횟수로 했을 때 양의 정수가 아니라 0 또는 음의 정수까지, 우리는 0과 음의 정수까지 확장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0일 때를 따져보고 두 번째 음의 정수일 때를 한번 따져보겠죠. 자, 그럼 0일 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0이 아니고 Mn이 양의 정수일 때 지수 법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두 개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었죠. 그죠? 왜? M번 곱하고 N번 곱했으니까 그것들을 각 전체 곱한 횟수는 M 더하기 N이 되는 거였죠. 그죠? 자, 그랬을 때 M이 0인 경우에도 항상 성립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M이 0이라고 했으니까 A의 0승 곱하기 그 다음에 A의 N승은, 자, 이 법칙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A의 0 더하기 N이 되니까 A의 N승이 되죠.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A의 N승이 있고 여기에도 A의 N승이 있습니다. 두 개가 어때요? 지워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A의 N승으로 나누어 버렸더니, 자, 뭐가 성립하냐면 A의 0승은 1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을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법칙을 만약에 성립한다는 걸 가정을 했을 때 A의 0승은 1이라고 놓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기로 정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숫자에 대해서도 A의 0승은 무조건 뭐다? 네, A의 0승은 무조건 1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수에서 0까지 일단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의 정수인 경우 살펴볼게요. 자, M이 마이너스 N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 1번이 만약에 성립하려면, 그러면 볼게요. A의 M승이라고 쓰려고 하는데 M이 마이너스 N이잖아요. 그 A의 마이너스 N승, 그 다음에 A의 N승을 쓰고요. 자, 우리 지수 법칙에 따라서 A의 마이너스 N 더하기 N이니까 A의 0승이고 이게 1이 되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A의 마이너스 N승은 뭔가를 봤더니, 따라서 A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 하는 것은 A의 N승분의 1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음수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냥 잘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학에서 이렇게 음의 정수까지 정수인 범위에 대해서 지수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수가 어떻게 확장이 되었는가? 예전에는 A의 M승이라고 했을 때 K라고 할게요. 이게 양의 정수일 때는 곱한 횟수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A의 0승이라고 해서 이게 정수가 되었을 때는 무조건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M승이 되었을 때는 A의 M승분의 1. 그래서 여기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가 모두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확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 값을 구하시오. 자, 3분의 1의 0승. 3분의 1의 0승은 뭐예요? 어떠한 숫자든 간의 0승은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죠? 두 번째, 3의 마이너스 4승.
그럼 어떻게 계산하더라? 네,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3의 4승분의 1을 하면 되니까 3의 4승이 81이죠. 그래서 81분의 1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5승. 자, 이건 어떻게 해요? 네, 마이너스 2의 5승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의 5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1을 5번 곱했더니 네, 마이너스 32분의 1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번째, 3분의 2의 마이너스 3승. 자, 요거는 계산을 해보면은, 자, 마이너스 3승은 3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계산을 하면은, 요거는 27분의 8분의 1이니까, 네, 8분의 27이 되는구나. 이렇게 지수가 음수가 되더라도 우리가 계산을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번, 그 지수의 확장에서,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음의 정수일 때 지수 법칙, 지수는 다루었으니까 지수 법칙은 어떻게 성립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의 확장, 이제 우리 지수 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수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지수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곱해져 있는 거였는데 이제 음의 정수까지 확대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양의 정수에 대해서 성립하고 있던 이런 지수 법칙들이 이제 음의 정수일 때도 성립하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있었냐면 A의 M승 곱하기 A의 M승. 자, A의 M승, A의 M승. 요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이랑 똑같이 적용이 되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끌어와서 이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걸 우리가 알고 있냐면 두 가지를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걸 알고 있냐면 MN이 양수일 때는 MN이라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네요. 조금 지워버릴게요. PQ가 양수일 때는 A의 P승 곱하기 A의 Q승이 요거 하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고 있는 거 뭐냐면 A의 마이너스 P승은 A의 P승분의 1.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일반적인 공식을 끌어내야 돼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그냥 차근차근 책에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A의 M승 다시 쓸게요. 요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음수예요. MN이 음의 정수예요. 음수이기 때문에 양의 정수의 이런 성질들을 활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P승, A의 마이너스 Q승으로 이렇게 놓고 네, M과 N을 양수들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하면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P는 2가 되겠죠? N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Q는 3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2번의 성질을 여기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P승은 A의 P승분의 1, 그 다음에 A의 Q승은 A의 Q승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A의 P승 곱하기 A의 Q승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를 보니까 양수끼리는 요 성질을 쓸 수가 있죠. 그죠? 양수끼리 그걸 쓰니까 A의 P 더하기 Q승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역으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A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떨어뜨려서 잘 보시면 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M이었고요. 이게 N이니까 네, 그래서 A의 M 플러스 N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되죠. 즉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요 성질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했더니 원래 있던 요 식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성질이 그대로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고 나와 있는 요 부분도 한번 볼 텐데요. 자, 어떤 성질을 보이려고 하느냐? A의 M승의 N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보려고 해요. 근데 MN이 다 지금 음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P승의 마이너스 Q승으로 이렇게 고쳐줍니다. 그리고 PQ는 양수니까요. 자, 그랬을 때 요 두 개 중에서 얘를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A의 P승분의 1의 마이너스 Q승이 되고요. 얘는 됐는데 요게 또 안 되어 있죠.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A의 P승분의 1에 Q승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양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을 또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은 요게 안에 들어가면은 1분의 A의 PQ승 이렇게 되고요. 이거 여러분 분수 처리를 하면 A의 P, Q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A의 PQ승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P의 마이너스 Q 이렇게 곱을 바꿀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P가 M이었고 마이너스 Q가 N이었으니까 얘가 결국은 이렇게 성립하는 거를 또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양의 정수일 때 성립하는 지수 법칙들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A의 N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A의 M승, N승은 A의 MN승.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을 그대로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양의 정수가 아니라 음의 정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지수 법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성질들도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과서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풀이 과정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의 정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나누기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M과 N이 음의 정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성립함을 보여보자 라고 하고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하게 M이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P, N이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Q라고 했어요. PQ는 뭐라고요? 양의 정수에 대해서. 왜? 양의 정수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을 가져와서 쓰려고 해요. 자, 그렇게 놓으면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자, 여기 보시면은 N이 지금 마이너스 Q로 바뀐 게 보이시죠? 그럼 M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마이너스 P라고 고쳐야 되겠지. 그죠? 자, 그렇게 고쳤을 때 보세요. 요거를 요렇게 바꾸었어요. 보시면은 요 부분이 요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역수로 A의 Q승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요거 정수예요. 요것도 정수예요. 우리가 정수끼리는 곱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를 요 전에 배웠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숫자, 여기 두 개의 지수들을 그대로 더해줍니다. 그랬더니 여기를 보시면 요게 M이었고요. 요게 마이너스 N이잖아요. 따라서 A의 M-N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자, 이번에 뭘 보이고 싶냐면 A, B의 N승이 A의 N승, B의 N승 이렇게 된다는 걸 보이려고 해요. 언제요? N이 음의 정수일 때. 자, 그랬을 때 또 양의 정수로 바꾸어서 문제를 살펴봅니다. 자, N이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Q라고 했습니다. Q는 양의 정수로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A, B의 N승은 A, B의 마이너스 Q승인데 마이너스 Q라고 하는 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분모로 넣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A, B의 Q승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A, B의 Q인데 Q는 양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A의 Q승, B의 Q승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뭔가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요거를 두 개를 따로 떼어놓은 것밖에 없죠. 그래서 A의 잠깐만요. B의 Q승이 되겠죠? 여기네. 여기 A의 Q승과 B의 Q승이 있었으니까 B의 Q승을 이렇게 따로 떼어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요게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A의 Q승분의 1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역수를 취하니까 마이너스 Q가 되고 그래서 네, 여기에 요게 N이고 요것도 N이니까 네, A의 N승, B의 N승 이렇게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결과만 외워놓고 가는데 사실은 이 결과를 우리가 보장하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다 엄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외가 없이 모든 게 잘 성립한다는 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갑니다. 여러분이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마음껏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규칙을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한 번만 이렇게 잘 점검하고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8페이지 보시고 지수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이랑 똑같아요.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m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양의 정수가 아니라 그냥 정수일 때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지수 법칙들을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 써도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7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7의 6승을 하래요. 간단해요. 정수니까 이제 지수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7의 마이너스 5 플러스 6이니까 7의 1승, 그래서 답이 7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마이너스 2의 5승에 마이너스 2의 7승이죠. 자, 그러면은 두 개 밑이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 하나 놔두고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자, 요거는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 a의 마이너스 1승에 마이너스 2승. 음수가 있더라도 이제는 지수 법칙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2승 곱하기 a의 세제곱. 자, 그러면은 두 개 지수 법칙에 따라서 a의 2 더하기 3이 되어서 a의 5승.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문제, 여기서는 ab의 마이너스 2승에 마이너스 3승이니까 그리고 여기 나누기가 있고요. a제곱 b의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랑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죠? 그래서 각각 다 떨어뜨려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바로 해보면 a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b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곱하면 6승. 나누기, 여기는 a의 마이너스 4승, b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3승에서 a의 마이너스 4승을 나누었어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야 되죠? 지수에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1승. b의 6승에서 b의 마이너스 2승을 빼면 b의 6 빼기 2니까 8승. 그래서 A, B의 8승.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요거까지 보시고, 이제 유리수까지, 정수까지는 완료가 됐어요. 이제 유리수까지 어떻게 또 확장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를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정수분의 정수, 0이 아닌 정수분의, 그 다음에 정수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수를 보시면은, 이건 어떤 PQ, 그리고 P는 0이 아니고 PQ는 정수,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가 0보다 클 때 정수 MN이 아니라 PQ라고 할게요. 자, PQ에 대해서 지수 법칙을 어떻게 우리가 보이려고 하냐면은 정수일 때 성립하는 성질 중에 하나가 이 성질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유리수까지 확장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식이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도 성립하려면 두 정수 MN에 대해서 어떤 게 성립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유리수 하나를 가져와요. 유리수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은 n분의 m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거에 n승을 해줄게요. 만약에 유리수인 경우에도 이게 성립을 하려면 우리가 이게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에 M승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두 개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뭔가를 N승을 했을 때 요게 나왔죠, 그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N승을 했을 때 얘가 나왔을 때 그때 이 X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요곳에 N제곱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를 제곱했더니 요거를 n승을 했더니 이게 나왔대요. 따라서 a의 m승의 n제곱근 중에 하나인 것은 a의 n분의 m이 되겠죠. 그죠?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값은 요곳의 n제곱근 중에 하나이므로 다시 한번 쓰면 a의 n분의 m은 a의 m승의 양의 n제곱근으로 정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숫자 중에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양의 제곱근으로 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A의 n분의 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약속을 하냐면 자, A의 m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n제곱근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양의 n제곱근을 가져와서 이제부터 얘는 요걸로 약속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리수인 것도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수가 유리수인 범위를 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양의 정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수까지 갖고 유리수인 것까지 우리가 이제 정의를 했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의 n분의 m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자, A의 m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의 n제곱근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정리를 했었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특히 하고 여기에 보시면은 A의 n분의 1승은 A의 n제곱근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같은 것끼리 선으로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각 여기에 보면 어떤 것들은 지수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어떤 것들은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지수로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A의 4승에다가 세제곱근이 붙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A의 4승이 위에 있고요. 밖에 있는 세제곱근이 있으니까 3분의 4승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리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여기는 정리되어 있고 여기를 한번 보시면 A의 3승에다가 4제곱근이 붙어 있죠. 따라서 A의 4분의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4분의 3승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자, 1번과 4번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있고요. 간단해요. 밖에 여기 보니까 5제곱근이 있죠. 그죠? 그래서 5분의 안에는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에 A에 마이너스 5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루트만 있죠? 그러면 여기 2가 붙어야 되겠네. 자, 그럴 것 봤더니 이렇게 3번이랑 디귿이랑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5번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화면 밖으로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쓱 해도 자, 8의 3분의 2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이라고 하는 것은 2의 3승이죠. 자, 그러면 지수 법칙을 활용을 하면 요거 두 개의 지수를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의 제곱이 되어서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7에 마이너스 3분의 2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7은 3의 3승이고요. 이거 마이너스 3분의 2승을 하게 되면 지수 법칙에 따라서 3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9분의 1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세 번째, 16의 0.25승. 0.25승, 0.25를 어떻게 지수로 올리지? 우리 분수 배웠잖아요. 분수 가지고 하면 되죠. 16은 2의 4승이네요. 0.25는 4분의 1승인데 2의 4승의 4분의 1승이니까 지수 법칙에 따라서 2의 1승 2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 문제. 자, 64의 마이너스 0.25라고 되어 있는데 0.5라고 되어 있는데 64라고 하는 것은 2의 6승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2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요. 요거는 8분의 1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수에 대해서 정의를 했으니까 그 다음 지수 법칙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유리수일 때 자, 지수 법칙이 어떻게 성립하는가를 보려고 해요. 여러분,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n분의 n 이런 분수 형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랬을 때 R과 S가 유리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수가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n분의 m이라고 놓고요. 얘를 q분의 p라고 놓고 그랬을 때 A의 R승 곱하기 A의 S승 그 대표적인 어떤 지수 법칙 하나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려고 해요. 이거는 하나하나 증명하기 너무 조금 길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자, A의 R승, A의 S승이라고 했는데, 요 R이라고 하는 게 아까 N분의 M이었잖아요. 그래서 N분의 M으로 바꿔주고요. A의 S승도 Q분의 P승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요렇게 뭔가를 바꿨는데, 자, 왜 그렇게 하는가를 우리가 요 뒤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요렇게 해서 루트를 각각에다가 하나로 합하려고 해요. 여러분, 루트를 한꺼번에 합하려면은 밖에 있는 여기가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분모를 통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분모를 통분을 해주면 여기 NQ, Q가 있으니까 NQ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요거 하나를 정리하니까 MQ가 여기에 들어가죠. 요거에 대해서는 또 NP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밖에다가 NQ 이렇게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두 개가 제곱근이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루트를 씌워주고요. 두 개로 곱하니까 밑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법칙에 따라서 정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지수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걸 각각에 대해서 약분해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이걸 다시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죠. 왜? 요게 R이었고 요게 S였으니까. 그래서 무엇이 성립하냐면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A의 R승, A의 S승을 곱한 것은 R 더하기 S다. 우리가 정수나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던 것들이 유리수까지도 그대로 성립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 지수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R과 S가 유리수일 때 우리가 지금 잠깐 증명했던 건 요거 하나에 대해서 증명을 해봤어요. 그런데 수학과나 수학교육과를 만약에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것들도 한 번씩 증명을 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랬을 때 문제 5, 7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하고 4개의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요. 간단해요. 자,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에다가 그리고 여기 3분의 7이 있죠? 밑이 똑같으니까 3분의 7을 이렇게 더해주면 2의 3분의 6승이 되니까 2의 제곱이 되고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 3번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3번을 보시면 125의 3분의 2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125는 얼마일까요? 125는 5의 세제곱이죠? 자, 거기에다가 3분의 2승이 있어요. 그리고 요 밖에다가 또 2분의 1승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이렇게 약분이 다 되어버리겠네. 지수 법칙으로 하면은. 그러면 5가 될게, 이렇게 5라는 거를 5의 1승이 되니까 이게 5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 한번 보자. 5의 2분의 3승. 나쁘죠, 뭐. 5의 2분의 3승. 나누기네. 나누기가 있고 뒤에 5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 지수에서 요 지수를 빼주면 되죠. 자, 마이너스 대 마이너스가 되어서 2분의 1승. 5의 제곱이 되니까 25. 이렇게 정리되고요. 마지막 거. 2의 5분의 8승. 네. 곱하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5의 마이너스 5분의 7승.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 보시면, 요 10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5잖아요. 자,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3승이 있으니까 각각 적용을 시켜주죠. 그럼 2의 마이너스 5분의 3승. 그 다음에 5의 마이너스 5분의 3승. 자, 그래서 2는 이끼리 정리를 해주면 곱하기니까 그냥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랑 더했더니 2의 5분의 5승, 1승이고요. 그 다음에 5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5분의 7에 마이너스 5분의 3을 했더니 마이너스 2승이 된다, 그죠? 그래서 25분의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지수 법칙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 계산만 잘하면 되지 뭘 이런 걸 굳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증명을 하나요? 네, 계산 잘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수학적인 관심과 수학적인 엄밀성을 가지고 그래도 학교 수학에서 한 번은 점검을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각 반에 계시는 선생님과 함께 수능 특강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실시간으로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다 올려놨으니까 그 파일을 다운받으시던가 책을 구매하셨다면 그 해당되는 책 페이지를 펴놓고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실게요. 그럼 다음 수업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